그런데 보통 조합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안녕하세요. 억울함이 없도록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미사 전문 변호사 나유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곳곳에서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매도 청구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5분 정도 제대로 확인하시면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이 매도 청구라는 거는 재건축 정비 사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조합이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조합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는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 전체가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고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조합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에 반대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즉 조합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촉구를 받은 자는 반드시 2개월 이내에 동의할지 말지를 회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 설립에 처음에는 반대하셨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고 나서 동의하실 기회가 다시 또 있는 거죠. 그렇게 동의한다는 것은 내 소유 토지를 재건축 사업에 자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 이익을 분배하고 또 분담금을 납부하고 하는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런데 조합으로부터 촉구를 받고서도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2개월 이내에 조합은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회답한 자들이나 회답이 없는 자들을 상대로 그들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을 조합에 매도하라는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매도 청구를 안 할 조합은 없다고 봅니다만 만일 안 한다면 그 부분의 토지는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겠지요.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 조합 설립에 동의했어도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현금 청산 금액은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조합은 행정청, 보통 시장인데 이 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고 그 계획이 고시되면 그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기타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보상협의라는 건데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매도 청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에 매매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조합이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자료가 1차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보통 그 금액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한 번 더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합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에서 얼마를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동시행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른바 지연이자라도 더 받아내려면 단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맞소송을 제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나는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조합에서 돈을 안 주니 돈을 달라라는 식의 소송을 건다는 거죠. 그러면 공시행이 아니라 그냥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지연이자라고 하는 지연 보내금이 붙거든요. 이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기준 시점입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은 정부 정책, 금리, 투자자 심리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한테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먼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이제 매매 계약 체결 의제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날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런 경우에는 촉구 서면을 보내고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 따로 촉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소장을 통해서 촉구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그 다음 날이 이제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 청구 소송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지만 나는 분양 안 받고 그냥 돈으로 받을래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매도 청구 소송의 기준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현금 청산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금 청산 대상자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이외에도 분양 신청을 했지만 분양 신청 종료 전에 철회했거나 관리처분 계획상 분양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 후기 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현금 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평가에
시가에서 가격 기준 시점은 처음부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소장 부분 송달일 또는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되고요.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소송에서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한편 이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금액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개발은 청산 금액에서 개발 이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청산 금액이 시세가액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막상 소송이 진행되고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현금 청산 대부분은 보상금 증액 소송이나 매도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텐데요. 부동산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그래도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생겼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